아직도 매매가가 2억 원대인 서울 아파트? 하나의 삼각 같은 오각형 구조와 색색깔의 발코니 어닝. 이국적이면서 어쩐지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 아파트가 고려대 이과대학 옆에 있다? 두식이와 정남이에게 네 번째 의뢰가 들어왔다. 중정을 둘러싼 형태로 지어진 특이한 모양의 오각형 아파트.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재건축 여부가 궁금하다는데, 네 번째 의뢰 공간. 이름, 대광아파트. 장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군악일 14. 특이점, 매매가가 2억 원대. 성곽처럼 광장을 둘러싼 형태의 오각형 구조 건축물. 서로 연결되어 달팽이 같은 모양의 옥상. 알록달록 제각각의 발코니 어닝. 이 색도 별 3개. 출발합니다.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대광아파트.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건물 바로 뒤편에 붙어 있어 지어진 지 50년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 전월세가 활발하고 특히 학생들의 쉐어하우스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건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안암동 동명의 유래에 관해 알고 있어?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믿거나 말거나 바로 이 대광아파트와 관련이 있다는데, 예전에 안암동 3가의 대광아파트 단지 가운데 자리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20명이 앉아 편히 쉴만하므로 그 바위 이름을 안율바위라 하던 것을 한자로 옮겨 쓴 것이 안암이라는 것에서 동명이 유래되었다는 거다. 물론 문헌상으로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주길. 아무튼 안암동이라는 이름까지 이곳 대광아파트의 터에서 나왔다니. 이 아파트 조금 과장해서 안암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이라고 말해도 되겠는걸? 어쩐지 빨리 대광아파트를 만나보고 싶어졌다. 얼른 출발해보자. 6호선 보문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걷다 보면 대광아파트가 있는 안암동의 바위산이 나타난다.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면 커다란 경비실과 함께 아파트 진입로가 보인다. 입구에서 보면 평범한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다. 입구로 들어가니 보이는 넓은 광장. 여기쯤이 바로 안암동이라는 지명이 유래가 된 바위가 있던 곳이려나? 그리고 그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오각형 모양의 아파트. 꼭 작은 성 안에 들어온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대광아파트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구조다. 대광아파트는 1971년 건축된 민영 아파트로 안암동의 바위산 위에 최대한의 건물을 올리고자 하여 이런 독특한 구조로 지어졌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이과대학과 근접해 당시로서는 고급 맨션으로 지어져 고려대학교 교직원에게 주로 분양되었던 건물이라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 광장은 자가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과거엔 놀이터와 정원이 있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였다는데, 고개를 들어 아파트를 보면 곧바로 눈에 들어오는 색색깔의 발코니 어닝. 현대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돌출된 발코니다. 발코니와 그 위에 설치된 알록달록한 어닝은 낡은 아파트의 독특한 분위기와 생기를 부여하고 있는데 어쩐지 뮤지컬 무대 세트장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 아파트의 독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고? 답은 옥상에 있다. 여기에 있는 이 다리를 주목해보자. 이 아파트는 총 7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2개의 동을 제외한 5개의 동 옥상 사이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꼭 달팽이 같기도 하고 정말로 성곽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 아파트 어쩌면 우리가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한다. 건축된 지 약 50년 만인 작년 초 재건축 시공사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대광아파트는 약 20년 전부터 꾸준히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다. 97년도 대광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이듬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 재건축으로 가는 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재건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재건축의 사업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앞서 대광아파트가 오각형 구조로 지어진 이유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지? 맞아. 바로 땅에 맞게 최대한의 건물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이 대광아파트는 최대한 많은 세대를 수용하기 위해 이미 고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였다. 이 때문에 재건축 시 더 많은 세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워 사업성이 나기 힘든 곳이었다. 따라서 심의를 거쳐 대광아파트뿐 아니라 인근 단독주택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기도 했는데 그 구역이 현재 재건축 지역인 안암 1구역이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 담당자에게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다. 단독주택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구성하라는 게 아마 심의 의결사항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단독주택지를 나중에 포함을 조합이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지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대광아파트의 재건축이 큰 진전이 없었던 이유도 들을 수 있었다. 면적이 일단은 좀 작잖아요. 15,000에 대광 아파트만 해도 지금 3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힘들죠. 구릉지라는 요건도 그렇고 뭐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들어가야 될 사람은 많은데 대지가 적은 당연히 사업성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변 여건이라던가 또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입지 요건이 구릉지고 대지가 작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건축가를 선정해가지고 뭐 도면을 막 9번이나 막 고쳐도 보고 그랬는데도 그게 좀 입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계 자체도 좀 힘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계속 심의 때문에 조율은 계속 해왔었어요. 건물사를 지금 와서 탄 게 아니라 11년, 12년도, 뭐 15년도, 14년도, 뭐 18년도, 17년도 계속 뭔가를 했어요. 이제는 갈무리가 돼서 상정을 곧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정은 이제 저 한 2달 안에는 서울시 다시 이제 도계위 심의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구릉지와 입주 세대 대비 작은 면적이라는 입지 조건 탓에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건축이 미뤄져 왔지만 정비구역 변경과 설계상의 보완 등 담당자와 조합원들의 노력 끝에 재건축이 현재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재건축이 마무리된 후 대광아파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 436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데 조금 더 자세히는 전체 세대가 중소형 평형 100%로 지어질 것이고 공동이용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설치 또한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안암 1구역은 인근의 지하철 1, 2호선, 의신설선이 관통하는 신설동역과 지하철 6호선 보문역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 쿼트러블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주변에 대광초등학교와 동신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대광중고등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할 뿐 아니라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과 은행, 치안센터, 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성북천과 숭인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친환경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는데 재건축이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살기 좋은 멋진 단지가 될 것 같다. 안암동의 역사가 시작된 곳에 지어져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온 안암동 3가 대광아파트. 옛 모습을 잃는 것은 아쉽지만 오랜 시간 안암동의 얼굴이 되온 만큼 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의뢰인에게 전합니다. 안암동 대광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재건축 여부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러이러함. 오늘의 콘텐츠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 두식과 영웅 그리고 정남은 구독자들의 의뢰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제보 바란다. 그럼 이만.